사랑하는 사람과 만난 지 단 6개월 만에 결혼하는 것. 그게 로맨틱한 동화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30년 전쟁의 서막일까요? 저는 오늘 30년 전 궁합도 안 보고 결혼을 결정한 제 과거의 멱살을 잡고 싶을 만큼 치열했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우리는 만난 지 180일 만에 결혼했습니다. 남들은 뜨겁게 사랑해서 서둘렀냐고 묻지만 그때는 그저 운명이라는 환상에 눈이 멀었던 것 같습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만나면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살 줄 알았죠. 살다 보면 다 맞춰진다는 그 막연한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30년이 지난 지금 그 180일이 제 인생 가장 큰 착각이었다고 단언합니다. 남편과 저는 단 한 번도 환상적인 부부였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 게 아니라 서로를 견디기 위해 온몸에 힘을 주고 살았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남편은 우양우, 저는 좌양좌로 그릇을 쌓아 놓습니다. 한치의 양보 없이 서로가 자신의 방식만을 고집했지요. 이랬던 우리가 어떻게 오늘 아침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눌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결혼 초부터 우리의 식탁은 매일이 소리 없는 아우성이었습니다. 저는 나물을 좋아하는데 남편은 언제나 고기 반찬을 찾았습니다. 저는 국물을 좋아하는데 남편은 언제나 건더기만 건져 먹곤 했지요. 어느 날 아침 소고기 무국을 내놓았을 때였습니다. 당신은 왜 맨날 국물만 한강이야? 건져 먹을 것도 없게. 국은 국물 맛으로 먹는 거지 당신처럼 건더기만 쏙 건져 먹으면 그게 무슨 국이야. 그래도 고기가 있어야지. 그리고 이 나물은 또 뭐야? 나 염소 아니야. 남편은 젓가락으로 나물을 쿡쿡 찌르다가 결국 햄을 구워달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지요. 아, 이 사람은 평생 나를 힘들게 하겠구나. 습관도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씻지 않으면 절대 침대에 발을 못 올리는 깔끔쟁이였고 저는 이틀에 한 번 머리를 감아도 아무렇지 않았지요. 여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제발 발이라도 먼저 씻어. 이 먼지 다 어쩔 거야? 이따가 씻을게. 나 오늘 너무 피곤해.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등을 밀어내며 살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소통의 방식이었습니다. 남편은 세상 모든 일을 나에게 알려야 하는 수다쟁이였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제가 신발을 벗기도 전부터 그의 말이 시작되죠. 오늘 김 부장이 말이야. 세상에 그런 몰상식한 놈이 없다니까. 아, 그리고 옆집 진돗개가 새끼를 낳았더라고. 당신 들어올 때 봤어? 왜 대답이 없어? 응, 들었어. 근데 나중에 얘기하면 안 돼? 나 숨 막힐 것 같아. 나중에 하면 잊어버릴까봐 그러지. 그리고 그냥 말하면 되지 무슨 숨이 막혀. 저는 침묵이 휴식인 사람인데 남편은 대화가 에너지인 사람이었습니다. 밖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잠시 친구들과 만나고 있어도 전화 10통은 기본이었습니다. 어디야? 언제 와? 밥은 먹었어? 그의 끝없는 질문들은 저를 마치 감시당하는 죄수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반면 저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며칠을 떨어져 있어도 전화 한 통 하지 않는 무심한 아내였죠. 남편은 늘 제게 서운함을 토로했고 저는 그 서운함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공간에 살면서도 각자의 성벽을 높이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성벽의 재료는 고집이었고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안 맞는데 왜 우리는 헤어지지 않았을까요? 어느 날 밤 남편과 대판 싸우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집안이 너무나 화난 겁니다. 저는 평소 필요한 전등만 켜두는데 남편이 지나간 자리마다 불이 다 켜져 있었지요. 아유, 저 아까운 전기세. 투덜거리며 불을 끌어가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어두운 거실에서 발을 헛디디지 않았던 건 남편이 켜놓은 저 귀찮은 불빛들 덕분이었구나. 내가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았던 건 하루에 10번씩 울리던 남편의 지겨운 전화벨 소리 때문이었구나.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서 붙어 있었던 게 아니라 서로를 끌어당기는 중력 때문에 붙어 있었던 겁니다. 중력은 우리를 바닥으로 추락시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주 미아가 되지 않게 잡아주는 유일한 힘이기도 하지요. 당신은 왜 사과를 안 해? 왜 미안해 할 줄을 몰라? 내가 사과하는 순간 내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서 그랬어. 당신한테만큼은 강해 보이고 싶었어. 남편의 서툰 고백을 듣던 밤, 저는 처음으로 완강한 갑옷 안에서 떨고 있는 어린아이를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남편이 우향으로 세워둔 접시를 보며 웃습니다. 오늘도 우리 남편답네 하고 말이죠. 남편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을 고기와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더 국물파가 되었습니다. 결혼은 억지로 모양을 끼워 맞추는 퍼즐 게임이 아니라 다른 모양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 사이를 정으로 채워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30년 전 궁합도 안 보고 결혼했던 무모한 청춘들이 이제 쉰을 넘긴 중년이 되어 서로의 주름을 만져줍니다. 서로를 지탱해온 30년의 세월이 이제야 한 줄기 눈부신 빛으로 채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곁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남 같은 사람이 있나요? 어쩌면 그 사람은 당신이 어둠 속에 잠기지 않도록 온 집안에 불을 켜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30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서로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래, 우리 참 안 맞지? 그래도 여기까지 같이 오느라 고생했어. 이 한마디가 당신의 30년을 빛으로 바꿔줄 것이니까요. 지금까지 서로를 당기는 중력으로 버텨온 어느 아내의 고백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